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군산시의원 나선거구 재선거가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4명의 후보들은 공약을 내걸고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30년이 넘은 익산군산 노후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 민간투자 공모에 응모자가 없어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투자를 꺼리면서 투자자 공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어진 지 15년이 됐어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익산시 팔봉동 기안 아파트가 수건을 풀게 됐습니다. 사업주의 파산으로 기부 체납하지 못한 도시계획도로를 익산시가 매입하면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로써 아파트 주민들은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군산 내항의 군산밤 푸드존이 3년 만에 다시 운영됩니다. 청년 사업가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운영을 맡아 군산 내항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한 푸드트럭 운영을 넘어 색다른 축제를 열 계획이어서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오는 4월 5일 실시하는 군산시의원 나선거구 재선거에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던 민주당 후보 1명이 후보 자격을 잃으면서 재선거를 치르게 됐는데요. 4명의 후보들은 오늘부터 선거투표일 전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오늘 첫 소식 모형숙 기자입니다.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군산시의원 나선거구 재선거. 이번 선거에서 거론된 1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나선거구는 해신동과 사막, 신풍, 소룡, 미성동 등 산업단지를 둘러싼 지역구입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우종삼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올해 57세로 제8대 군산시의원을 지냈으며 정과는 한 건이 있습니다. 우 후보는 서군산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군산 노인종합복지관과 복합스포츠센터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서군산은 군산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서군산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주거지 지원형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활기찬 서군산, 행복한 서군산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도전하는 오지성 후보는 올해 60세로 국민의힘 전북도당 종교특보를 맡고 있으며 정과는 없습니다. 오 후보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 출마했다며 공영 주차장 확대와 군산상고 야구기념관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군산시 역전의 명소인 군산을 야구기념관을 반드시 제가 건립하고 또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건립하고 또 민원 전도사가 되어서 공직생활을 경험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무소속은 2명이 나섰습니다. 윤효섭 후보는 62세로 4대와 5대 군산시의원을 거쳐 3선 도전이고 정과는 한 건입니다. 민생경제를 내세운 윤 후보는 소상공인과 농업인, 수산업인,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산은 지방 소멸도시로 진입했습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군산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삼북중학교, 월명중학교, 군산 남중학교를 그 셋 중에서 하나를 동북권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아내겠습니다. 김용건 후보는 58세로 군산시 수협 대의원 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며 4건의 정과가 있습니다. 김 후보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군산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세비전액을 반납해 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 어촌지역, 구도심 공단 지역으로 다양한 지역 현안이 발생되고 지역 발전 불균형으로 군산 동북권보다 개발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역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소외되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사파전구도를 모인 나선거구 재선거, 투표율과 후보들의 조직력, 후보 인지도가 표심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4월 5일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됩니다. 도내선은 전주 을과 군산시 나선거구에서 치러지며
각각 국회의원과 시의원 1명을 뽑습니다. 전주에서는 국민의힘 김경민,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임정엽, 김광종, 안혜욱, 김호서 등 6명의 후보가, 군산에서는 민주당 우종삼, 국민의힘 오지성, 무소속 윤요섭, 김용건 등 4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한중합작법인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2차 전지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GEM 코리아 뉴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새만금 산업단지 33만 제곱미터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오는 6월부터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전구체는 2차 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입니다. 특히 이번 투자 금액은 지난해 새만금 산업단지 전체 투자 유치 실적인 1조 1,852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군산시민발전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당연직 이사 확대 등 3가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시민발전은 어제 장영재 임시의장 주재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현재 1명인 당연직 이사를 군산시 자치행정국장과 안전건설국장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이사회 운영과 소집은 대표이사로 하고 유고시 당연직 이사인 시청 경제항만혁신국장이 대행하도록 하는 안건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임시주주총회는 지난 14일 법원이 허가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년 동안 4명의 근로자가 숨진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 기준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의 근로감독과는 달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아베스틸은 위법 사항이 경미해도 시정 조치 대신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관련자가 검찰에 송치됩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2건의 위법 사항 가운데 66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30년이 훌쩍 넘은 익산 군산 노후산단의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구조 고도화 사업 민간 투자 공모에 단 한 건도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단지의 고도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재윤 기자가 전합니다. 군산과 익산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이들 산단은 준공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974년 준공된 익산 국가산단은 133만 6천 제곱미터에 만여 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고 각각 1988년, 1990년 준공된 군산과 군산 2 국가산단은 2만 184제곱킬로미터에 직원 9,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주차장과 편의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근로자들이 수십 년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는 이들 산단의 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 고도화, 주거 편의 문화시설, 기업 지원시설 등 3개 분야에 대한 민간 대행 사업자 공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간 투자 기업들의 응모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는 오는 5월 중 구조고도화 사업 2차 공모를 낼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 투자 위험에 대한 부담이 커 민간 투자 기업의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 부진이라든지 이런 경제 현황 때문에 많은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산업단지에도 관련된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화되는 경제 불황 속에 투자를 망설이는 민간 기업들. 익산 군산 노후산단의 현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KCN 윤재윤입니다. 새만금의 할리우드급 촬영 스튜디오가 들어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영화사들의 합작회사인 OCT E&M은 최근 김관영 도지사를 만나 새만금의 대규모 영화 촬영 스튜디오를 건립하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스튜디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 협조 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는 OCT E&M이 진행하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 가능성과 수익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원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익산시의회가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시의회 회의 개정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나서는 의원은 선거일 하루 전까지 의회 사무국에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선거 시기를 보면 지방선거 이후에 치러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일 다음 날로 정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됩니다. 군산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이 1조 6,88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당초 시가 요구한 1조 6,889억 원보다 4억 8,344만 원을 더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직영미화원 임시휴게공간 리모델링 공사 1억 5천만 원과 축산산업실천계획 수립용역 2,200만 원 전액입니다. 또 시립예술단 직책수당 5,112만 원과 시립예술단 예능수당 1억 6,38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정기연주회 공연비는 2억 3천만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문을 닫은 어린이집의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경봉 의원은 지난 2017년 군산은 250여 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100여 곳이 문을 닫아 현재 153곳만 운영 중에 있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 폐원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폐원 지원금과 시설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어진 지 15년이 된 아파트인데도 지자체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하면서 아파트 사용 승인 조건인 도시계획도로를 기부 체납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익산시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며 개인 명의로 남아있던 도시계획도로의 일부 부지를 직접 매입했습니다. 이제 해당 아파트는 올해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 팔봉동에 있는 기안 2차 아파트입니다. 지난 2002년 대방건설이 496세대 규모로 착공했습니다.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주가 기안건업으로 바뀌었고 이 업체는 2007년 파산했습니다. 더욱이 파산한 사업주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익산시로부터 아파트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용 승인 조건은 도시계획도로 조성 후 지자체 기부 체납입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외곽에 만들어진 2차선 순환도로가 이에 해당되는데 사업주가 일부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입주가 이뤄진 지 15년이 지나도록 지자체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이 아파트는 사실상 준공되지 못한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입주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거주에 따른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입찰이나 공매 등 건축물 거래를 하려면 건축물 대장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탓에 등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특히 불편했던 부분이 재산권을 인정을 받았지만 통상 저희가 따로 할 때는 건축물 대장 등기를 다 같이. 익산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이를 해소하기로 하고 4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기부 체납을 받는 입장에서 굳이 도시계획도로의 일부 부지를 매입할 의무는 없었지만 최근 새 필지를 사들였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기안 2차 아파트는 도시계획도로 기부 체납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서 올해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주가 기부 체납을 하면은 결국에 이제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이제 익산시가 매입을 한 거죠. 등기소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주민이 거주한 지 15년이 되도록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아파트. 익산시가 사용 승인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도시계획도로 일부 부지를 직접 사들이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불편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군산 짬뽕 특화거리에 입점하는 중식당은 시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21일까지 짬뽕 특화거리에 입점할 중식당을 최대 3곳 모집합니다. 특히 신규 입점업소는 자부담 20% 부담 조건을 기준으로 영업장 시설 증개축과 내부 인테리어 수선, 간판 설치 등에 한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조리도구 등 비품 구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유도선 이용객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유도선 이용객은 24만 4,6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만 8,807명, 2021년 5만 3,817명, 지난해 14만 2,003명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1년 전보다 이용객이 163% 늘었습니다. 도내 인구가 한 달 전보다 3천여 명이 더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총 전출자 수는 2만 487명으로 한 달 전 17,690명보다 2,797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신학기를 맞아 개강과 개학으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사례가 많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경기와 서울 등 7개 시도는 순 유입됐고 전북과 경남 등 10개 시도는 순 유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잠정 폐쇄됐던 군산 내항의 군산 밤푸드존이 3년 만에 다시 운영됩니다. 특히 푸드트럭 운영을 청년 사업가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맡게 됐는데요. 예전과 달리 단순한 푸드트럭 운영을 넘어 색다른 축제까지 연계할 계획이라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수정 기자입니다. 군산 내항 100년광장. 지난 2018년 군산시는 이곳을 야간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며 군산밤 푸드존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 2020년 군산밤 푸드존은 운영에 직격탄을 맞았고 잠정 폐쇄됐습니다. 2022년 9월 청년 사업가 5명으로 구성된 유레카 군산협동조합이 푸드존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군산밤 푸드존은 올해부터 되살아났습니다. 협동조합은 푸드트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원 6명을 고용했습니다.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이 뒤섞여서 온통 머릿속이 복잡한데 그치만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산밤 푸드존은 기존 운영 방식을 넘어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유레카 군산협동조합은 군산밤 푸드존을 중심으로 음악축제, 푸드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항 일대가 푸드트럭 운영 재개로 다시 활기를 찾고 축제 계획이 제대로 가동되면 야간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산밤 푸드존 운영을 계기로 내항이 군산의 야간 관광을 선도하는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군산시는 군산밤 푸드존을 활성화하기 위해 벚꽃 개화 시기인 3월 말에서 4월 16일까지 푸드트레일러 6대를 음파 호수공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굳게 닫혔던 군산밤 푸드존이 3년 만에 재개되면서 군산 관광객 유치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술을 마시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오늘 오전 1시 50분쯤 군산시 소룡동 자택에서 4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400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33명, 사망자는 14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2명이며 전주 226명, 군산 55명, 익산 68명 등입니다.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단 한 차례만 진행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무료 접종은 10월에서 11월 중에 진행되며 생후 6개월 이상이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암 치료를 받거나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면역 저하자의 경우에는 2분기와 4분기에 2차례 무료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지도부 출범 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전주에서 열면서 호남 구애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23일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왔던 호남에 대한 마음, 애정과 진심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4.5 재보궐선거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 전주을 후보로 나선 김경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주 완산구 효자동의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은 22일 오전 9시 20분쯤 70대 A씨가 6층에서 2층 베란다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시멘트 해체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119 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전북도와 한국관광공사가 23일 전북도청에서 국제행사 개최와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와 전북도 한국관광공사 공동 K-팝 콘서트 개최와 홍보 등을 추진합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형 국제행사 2개가 전북에서 개최되는 만큼 전북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관광 수요 회복과 관광 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익산 등 도내 3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주와 익산, 완주 지역이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쌓인 데다 중국에서 생긴 황사까지 날아들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흡기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산 지역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는 한국어 교육을 지원받게 됩니다. 군산시는 지역에 주소를 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마을학당 지원 참가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마을학당에는 한국어 교원 3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가 다음 달부터 일주일에 1회씩 모두 20회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산시 다문화 가족은 6,359명으로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5명을 위촉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대표검사위원회 한경봉 의원을 위촉하고 위원으로는 세무사인 김세종, 김도영, 퇴직공무원인 김영화, 김성수 등 5명을 구성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재무 운용의 성과를 분석하고 재정 운용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대야면에 위치한 카페 뮤미 착한 가게 21호점으로 선정됐습니다. 착한 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의 일정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가게를 의미하며 모인 기부금은 관내 지역복지 특화 사업과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익산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동부권 주민들을 위한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 근육 짱짱 플러스 교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4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12주간 진행되며 모집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11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내일 14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